역사가 정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제2의 자유대한민국이 건설될 것이다. 거기에 저는 한 표 줄 텐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부정선거로 인해 음, 이 정권은 무너질 것이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음. 분명히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정직한 국민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럼요. 분명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아시게 될 거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저는 분명히 이 정부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띵동. 제대로 보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광화문 나가실 거죠? 네. 예. 네. 우리 제가 잠깐 이제 소개하자면, 우리 이제 청년이, 박석호 우리 청년이,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시작은 4.15 선거 결과 그 자체였다 해서, 이거를 직접 직장 다니면서, 눈을 비벼가면서 2주 동안 이거 분석을 했나요? 이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그렇게 만들었고. 2달 전부터 이거 만들었군요. 해가지고, 네. 지금, 모 유튜버가, 통계에 전공한 친구가 이거를 똑같은 걸 냈거든요. 네. 난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비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박석호 우리 젊은 친구가, 이 청년이, 이거를 이제 밤잠을 늦추면서까지도 이거를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냈는데 기가 막혀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는 하셨고, 혹시 통계를 내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부정선거라고 네. 확신을 하게 된 게 저도 이 통계에서 나온 수치 보고 확신을 하게 됐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선거 결과 자체로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뭐 증거들로 네. 얘기를 하면 분탕 세력들이 이게 언젠가는 이거를 또 조작이라고 분탕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예, 무조건 통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달 전부터 그냥 통계에 관련된 자료만 가지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럼 통계학 전공했습니까? 아니요, 통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도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했어요. 단순하게 덧셈, 뺄셈, 나눗셈. 만약에 이게 통계학자가 했으면은 그냥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전문 용어로 미배인 교수가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통계학자가 와서 미배인 교수의 선거 결과는 아무 얘기 안 하고 미배인 교수의 분석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만 믿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거 결과도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확실한 이런 근거 자료, 중앙선관위에서 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야만이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전 국민한테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4,000장씩 매주 4,000장씩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굶어 죽지 않나요? 이게 아니, 4,000장이 아니, 얼마인가요? 4,000장에? 4,000장에 12만 원인데요. 할인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번 달에 국가재난금을 받았어요. 네. 국가지원금? 네. 그걸 사용하셨구나. 네.
국가 재난 상황 아니에요, 지금이. 그게 네. 언제까지 써야 돼요? 8월 말까지 써야 돼요? 7월 말까지 써야 다 돼요? 썼어요. 다 쓰고 이제는 음. 또 이제 제 음. 월급 타가지고 거기서 네. 어휴, 거기서 그게. 빼서 그게 이거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아무도.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미쳤죠? 네,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대. 네, 미쳤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우파들은 내 돈을 써가면서 막 하거든요. 어서 지원이나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생업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자, 한 달에 12만 원이면 사주잖아요, 사주, 그죠? 그러면 월급의 반은 아니겠다. 월급이 세겠다, 그죠? 아니, 안 써요. 안 써요? 네, 자, 먹고 살는. 그러면은 뭐, 40만 원에다가 48만 원인가요? 네. 48만 원을 여기 나라를 살리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우리 청년의 어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그리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극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진실되게,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통계 설명 좀 할까요? 네. 한번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부정선거 의혹의 시작은 4.15 선거 결과 그 자체였다 해가지고 이 보편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많은 국민들이 이 아래와 같은 데이터의 출처가 어디냐고 의심할 정도로 엄청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이 데이터는 대한민국 선관위에서 나온 선거 결과를 단지 사전투표 대 당일투표로 나누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공론화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는 실제 선거 결과이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4월 10일에서 11일 투표만 했을 경우 각 정당 득표 현황, 사전투표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에서 11일 이 점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총 투표인이 몇 명이죠? 네. 총 사전투표만 했을 경우에는 총 투표인이 1170만 명이 했었고요. 민주당이 204석, 네, 몇 프로? 네. 81.92%로 득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통합당에서는 45석, 18.08%로 득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나눈 게 네. 이제 사전선거에서 만약에 했을 때 네. 총 253석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81.92%로 해서 204석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통합당이 18.8%의 지지를 얻어서 45석, 그죠? 요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사전선거만 봤을 때.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투표 4월 네. 15일. 4월 15일 날 본투표만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총 투표인이 1730만 명이 투표를 했었고요. 네, 네. 민주당이 123석, 네. 49.8%를 득표를 네. 했고요. 네네네. 통합당이 124석, 50.2%로 득표를 했습니다. 오. 그러면 4월 10일, 11일 날은 민주당 엄청 지지했고, 네. 그 다음에 4월 15일은 그 며칠 사이에 통합당이 더 지지율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과고요. 이런 거를 이제 서울대 통계학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동전 1000번 던져가지고 네네. 앞면만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랑 똑같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네. 그 그렇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결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이렇게 차이 나는 게 딱 네. 두 가지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사전투표에는 간외 투표가 있었다. 관외. 네, 간외 음. 투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하나는 사전투표 때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했고, 본투표 때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투표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전투표를 14대 선거부터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4대 선거에서도 간외 투표가 있었고 20대 선거까지요. 네네. 네. 근데 14대 선거부터 20대 선거까지는 네. 오차가 이만큼 네.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네. 5% 이내에 나왔거든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결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정적으로 투표일까지 구분해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냥, 네. 투표하기 좋은 날을 골라서 투표를 했지. 나는 민주당을 찍기 위해서 꼭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한다. 아니다, 나는 통합당을 찍기 위해서 본투표일에 투표를 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할 얘기가 많으시군요. 진짜 네. 가슴에 응어리진 게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키가 더 큰 것 같아요. 키가 몇이죠? 180이요. 저는 176이거든요. 아, 어쩐지 제가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훨씬 적어 보이고, 아니, 얼굴도 나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니, 형님. 제가 좀 앞으로 나와서 그래요. 형님이 자꾸 뒤에 계시니까. 그러게요? 네. 나 얼굴 좀 작게 보이려고 뒤에 있는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이 이렇게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을 정확하게 내놨고요. 다 하나씩 씹어서 단순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면을 보면, 국민이 법관이 되어서 판단해 주세요 해가지고요. 21대 총선 결과, 그리고 총 유권자 수 4,4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공정선거 국민연대에 있었을 때, 공정연 신상민 TV가, 유일하게, 단독 취재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용인, 현관이 차량 추적. 네.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보면서 이제, 그럼 그때 불면이네요, 그럼? 내 얼굴 봤으니까. 근데 자세히. 네. 싸우는 사람은 봤어요. 네, 나는 이제 막. 촬영하는 사람은 목소리만 나오니까. 네. 시끄러워서 닦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단독 취재로 지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찍은 유튜브는 제가 신상미 TV가 유일하게 단독 저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순식간에 이틀 만에 80만 조회수가 기록이 됐어요. 근데 80만 넘으니까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거예요. 보통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년 만에 딱 80만에 묶여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지금은 거기 잘 안 올라가고 지금 3만인가 4만 정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자, 그거를 제가 취재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때 이제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수지 선관위에서 노란 플라스틱 상자에다가 관외 사전 투표를 네. 한 거를 이 봉투에다 넣어서 쫙 해가지고서 한 케이스에 1000매씩인가 해가지고서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8케이스인가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왜 이게 집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수지 우체국으로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이 선관위원도 안 갔고
동행도 안 됐고 감시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참관인 있죠. 네. 참관인도 동행을 안 했어요. 그 우체국 저거에 이 경찰관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네. 택배 운전기사 있잖아요. 택배 운전기사 한 명만 타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따라갔죠. 뒤를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안에 분류되는 것만 우리는 봐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 막았단 말이에요. 네. 어떤 한간에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치고 들어가가지고 싸웠어야지 하는데 철저히 그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어떻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거기에서 뭐냐면 지금 여기 선거 결과 사전 선거 있잖아요. 관외 사전 선거에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외 사전 선거뿐만이 아니라 사전 선거 그 자체에서 분명히 거기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지난 선거에서 이제 사전 선거 하게 되면 그 사전 선거함을 보관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불이 꺼져 있었고, 밤에 이제 1시, 2시에 불이 켜져 거를 발견해 가지고 신고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몰래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10일부터 해가지고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거 사무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됐고, 심지어는 수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보초를 섰었거든요. 네. 새벽 4시에 여직원이 와서 업무를 봤어요. 한 명이.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공무원들은 새벽에 미쳤다고 잠자야 되는데 6시 전에 4시에 와가지고 왜 그 안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서 뭐를 했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옮기는 과정에서 우체국에서 2시간 반 만에 2시간 반 동안 이거 분류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집중국으로 갔어요. 성남 집중국으로 갔는데 원래는 이 수지 우체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서 이 철저한 감시하에 집중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체국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이 단위 우체국에서 우리 한 군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관외 사전 선거는 서양기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한석봉 어머니가 떡 썰듯이 빳빳하게 해가지고서 착착착한 것이 뭉터기로 나왔다. 개표할 때. 네.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좌파들의 이런 놈들이라고 할게요. 네. 이런 놈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체국.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관외 선거에 대한 관외 사전 투표함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모여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 무거워 죽겠네. 아우 허리 아파. 아우 담이 들 것 같아. 네. 그런 증거들이 의심 정황들이 모여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만 좀 쉬었다가 좀 할까요? 그럴까요? 허리가 담이 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 이거 2부입니다. 2부. 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걸 중심으로 이제 2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법관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 데이터를 쭉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21대 총선 결과부터 얘기해 주시죠. 21대 총선 결과가 지역구 253석 중에서 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비례대표, 나머지 정당은 네. 그냥 생략할게요. 네.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 19석을 득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보통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투표를 했으면 네. 비례대표에서도 같은 진보 성향인 더불어 시민당은 투표를 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총선 결과가 미래한국당이 오히려 과반석 이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네. 음. 어떻게 같은 지역구랑 비례대표랑 같이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투표일에 네.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사전대 당일 투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났다는 것은 이 결과를 보고서도 보면은 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네. 지역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3석을 차지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에 막판에 뒤집힌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75석이나 이렇게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진만원 박사님이. 네, 그렇듯이 이렇게 됐는데 비례대표에서는 오히려 미래한국당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나도 선거했지만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을 찍으면 비례대표도 또한 미래통합당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물론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도 드시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투표용지가 길어서 검표 시에 100% 수작업으로 검수한 비례대표에서는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보수당이 한국당이 과반석을 차지했다. 이게 아까 얘기한 거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됐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설명 굳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이만큼 투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네네. 그런 거고, 예. 네, 사전 투표가 네. 26.69%지로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네. 보통 5% 이렇게 됐었는데. 1170만 명이 투표한 거랑 사전 투표일에 당일 투표에 본투표 때 1730만 명이 투표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단지 3일에서 5일 사이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비례대표 대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아까 이거 한 거네요. 네. 이거 한 같은 거고요. 내용이고. 요것도 당일 사전 투표 대 당일 투표 득표율도 아까 한 거네요. 네. 요것도 한 거고. 사전 투표 대 당일 투표 오차 범위 14대에서 20,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사전 투표를 14대 선거부터 처음 했었는데요. 네. 14대 선거부터 20대 선거까지도 간의 투표가 다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오차 범위가 그거는 이제 5% 내외로 나왔고 이거 20대까지. 네. 네. 이번 21대 선거에서만 32.2%지. 계산해보면 32% 가까이 네네. 엄청나게 네. 오차 범위가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아무리 사전 선거를 홍보한다 할지라도 대부분 안 하거든요. 네. 안 하는데 이번에는 엄청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32%, 이 자체도 되게 웃기는 거고. 그럼 사전 선거를 만들지 마야지. 예? 그럼 본투표는 왜 만들어? 없애야지. 그러니까요. 그래. 내가 만들었나? 아니, 본투표를 못하라고 해. 그럼 사전투표 하고 말지. 그러니까요. 네. 본투표일을 왜 이름을 본투표라고 정해가지고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네. 왜 사전투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왜 그럼 사전투표 해버리고 말지 못하라 본투표는 못하라 만들어. 그 공휴일로 만들고.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말장난으로 이제 우롱하는 거예요. 사전 선거를 해야만이 표를 바꿔치기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속일 수도 있고 그 보관하는 동안 이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이렇게 바꿔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전 선거를 이틀 잡아서 이렇게 했고, 그죠? 본투표는 어차피 그날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 네. 근데 이번에도 본투표도 뭐냐면, 저기 한 게, 개표기, 분류기가, 분류기가 뭐예요? 그냥 단순 개표기가 분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소프트웨어까지 된 노트북처럼 된 이러한 저거예요. 이 QR코드도 인식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외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와이파이도 네.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본투표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처음 딱 봤을 때 야, 이걸로 어떻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도 잘 하지 않고, 네. 미정미적되고, 증거도 무조건, 저기, 전자개표 이런 거, 증거 신청해도 그거 기각하고, 네.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그리고 이들은 보면은, 우리가 증거를 아무리 가져와도 그냥 확실한 증거를 계속 가져오래요. 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확실한 증거는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갖다 줬어요. 네. 제보를 하고 목격을 해서. 근데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합니까? 지금 석 달이 다 넘어갔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단 한 건의 수사도 없고 재판도 없습니다. 수사는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양심에 털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에 털이 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적되고, 왜? 같은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범. 재판, 중앙선관위의 최고 저거는 누구예요? 재판관 대법원장이에요. 네. 대법원장 맞나요? 네. 위에 판사들이에요, 판사. 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으니까 같이 몰려 들어가니까 이게 같은 저거가 되는 거예요.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발각되면 큰일 나잖아요. 자기도 목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시골랑 차고 어디로 가요? 강남 스타일로 해서 어디로 가? 남한산성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들이 이거를 무조건 100%막 덮어야 돼. 필사적으로 덮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도 믿을 수도 없고, 더불이야 뭐 당연한 거고, 누구를 믿느냐, 이게.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서울시장, 지금 이제 걸석이죠? 서울시장 없고. 자, 이제 보궐선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또 QR코드 쓰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 성산인가 거기 해가지고서 20분 동안 불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뒤집혔잖아요. 네. 창원 성남하고 어디 대구 경북인가 거 어디하고 두 군데 했었잖아요 그때. 구미인가 어딘가. 두 군데 다 그때 뭐냐면 조작 선거를 한 거예요. 조작 개표. 두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워낙 표 차이가 커서 워낙 지지자가 높아서 뒤집히지 않았고. 한 군데는 근소한 차이로 해서 거기서 조작해서 이게 더 엎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때도 밝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제 이 선관위에서 이제 위험에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이게 이제 간땡이가 커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간이 커도 너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죽을 날만 남았지 이제. 빨리 간이 커져서 네.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 간이 어떻게 돼요? 터지겠죠. 썩죠. 썩어요? 그러면 산소가 이렇게 배 밖에 나왔는데 네. 누가 또 갑자기 철분이 부족해서 간을 싹둑 잘라가지고 저기 소금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 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지금? 자, 네. 그래서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한 이제 나머지 희망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모든 국민이 나서는 건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회사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명이 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0명이 다 먹여 살리는 줄 아세요? 네. 1000명이 다 막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려요? 거기에 약 2%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국민도 그렇거든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 국민도 2%가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망을 하죠. 어떤 국민들은 나서지도 않고, 나서지 않고, 이 어떤 이런 원망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이 2%가 움직이면 돼요. 우리 국민들 2%가 움직이면 됩니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항권 발동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가 아니라 발동을 해야지. 난 이미 발동했어요. 네. 국민 저항권 저는 이미 발동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동했습니다. 발동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무조건 해야죠. 지불이 얘기하세요. 직접 명확하게. 저는 지금부터 국민 저항권 발동을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국민 저항권을 지금부터 발동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그 박석호 우리 그 외국 청년이 그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예. 우리 그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셔서 8.15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서초역 4번 출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범국민투쟁본부 국토본입니다. 일명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그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은 그 광화문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해서 아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신발 있잖아요. 신발을 하나씩 못 쓰는 신발 하나씩 가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명이 그 신발을 광화문에 다 놓던지 아니면 청와대에다가 집어 던지면 100만 개의 신발을 치우려고 하면 차가 몇 대가 될까요? 트럭이 몇 대가 되려나? 100만 개? 100만 개의 신발을 한 컬러당 한 개. 100만 명이 청와대에다 다 집어 던져 신발을. 네. 그럼 몇 개, 트럭으로 몇 개 실어 날려야 되나? 제가 계산이 약해서. 청와대에다 집어 던지면 또 100만 명 다 잡혀 들어갈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국민이라고 그럽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이스라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국민 맞죠? 네. 탈무드. 네. 자, 이스라엘 국민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리가 더 비상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막 비상한 머리를 써서 막 우리 국민들을 저걸 하나? 선동하는 거죠. 네. 세뇌시키고.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 나지 않습니다. 몇몇 그 세뇌교육 당한 역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왜곡 편향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2의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내일이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좀 더 한 말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하실 얘기 또 좌우를 떠나서 우리는 선거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거든요. 네. 선거, 개표 이것만 집중하면 돼요. 네. 부정 없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는 어디 가고 또?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하세요. 이거 목소리 잘 안 나왔겠네. 자. 저는 일개 시민인데 소시민인데 제가 오죽했으면은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국민이 법관이 되어 판단해 주세요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언론과 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언론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선거 결과를 보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머리로 판단을 해서 가슴에서 양심을 끄집어내어서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전단지에 이렇게 써있는 거 제가 썼는데요. 부정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선거가 무너지면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네.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정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나쁘다. 그 다음에 선거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 선거가 무너지면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어질 때까지 국민주권 신상민 TV는 톡톡 라이브거든요. 톡톡 라이브 신상민 TV인데 국민주권하고 같이 하는데 톡톡 라이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않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톡톡 라이브 제가 또 이렇게 그 닉네임을 또 하나 줬습니다. 톡톡 라이브. 예. 예, 그래서 그 유튜브에 이제 톡톡 라이브가 이제 몇 개가 올라가 있는데 예, 국민주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국민주권이.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을 쓰는데 이제 톡톡 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토크거든요. 토크 라이브예요. 그래서 톡톡 라이브예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그 사상과 그 정신과 생각이 깨어있는 우리 박석호, 우리 소시민, 우리 평민이죠, 그죠? 네, 평민이에요. 예, 평민, 소시민하고 같이 오늘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자유의 소중함을 진짜 지키는 소중함을 깨닫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정당한 민의가 반영되는 그날까지 싸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예, 싸워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이파이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네. 아싸!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에 선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하고 한번 맞춰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비슷하다면, 네. 이거는 분명히 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분명히 부정선거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힘들지만, 네. 어차피 이거 했으니까, 네. 해서 두 개 비교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 네. 시청자 여러분은 더 네.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도 네. 했는데 뭐 그것도 못하겠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니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아유, 수고했습니다.